지난 토요일부터 시작된 축복받은 지하수 닥터코아 할인 행사가 구독자분들의 엄청난 관심으로 1, 2, 3차 재고가 전부 소진되었습니다. 토요일날 12시까지 주문하신 분들은 오늘부터 순차적으로 출고되고 12시 이후 주문하신 분들은 8월 7일부터 순차적으로 출고될 예정입니다. 닥터코아는 세계 1위 병원인 메이오 클리닉이 직접 가져가서 연구해 그 결과가 SCI급 논문에 게재됐고 이를 바탕으로 특허를 취득한 전무후무한 지하수 제품입니다. 제 채널을 통한 구매자가 폭주해서 안타깝게도 쿠팡 등 온라인 판매처 대부분은 품절로 처리되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9월 1일부터 순차적으로 출고될 5차 생산분 예약 구매가 진행 중인데 아무래도 물의 특성상 미리 생산의 재고를 쌓아둘 수 없고 또한 대기업이 아닌 깊은 산에 위치한 작은 공장이다 보니 생산량에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설비 증설과 동시에 공장을 긴급 가동 중이고 5차 예약 주문건은 9월 1일부터 순차적으로 출고됨을 미리 안내드립니다. 어떤 제품인지 궁금하신 분들은 아래 댓글로 남겨드린 링크를 통해서 자세하게 영상 시청하시고 구매 결정하시면 됩니다. 사실 지하수를 마신다고 몸에 변화가 생긴다는 것이 저나 여러분도 믿기 어렵지만 세계에서 가장 뛰어난 의사와 연구시설을 갖춘 메이오 클리닉이 가져가 그런 연구 결과를 도출했기 때문에 믿지 않을 이유는 없습니다. 그냥 물을 드시느냐, 건강한 물을 드시느냐의 차이를 확실히 인지하시고 구매 결정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럼 오늘 영상 시작하겠습니다. 한국이 낳은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과학자를 꼽으라면 아마 많은 분들이 이위소 박사를 꼽을 겁니다. 핵무기 아버지라 불리던 오펜하이머가 아인슈타인보다 더 뛰어났다고 평가할 만큼 그 실력이 대단했는데 40대 초반 의문의 교통사고로 생을 마감한 비운의 인물이죠. 그런데 이위소 박사만큼이나 세계적인 영향력을 가졌으나 잘 알려지지 못한 과학자가 한 명 있습니다. 영국의 찰스 다윈에 비견될 정도로 명성이 자자해 세계 최고 중 최고로 꼽히는 영국 케임브리지 대학교는 졸업식에서 우수상 수상자들에게 특별히 그의 논문을 나눠주기도 했었죠. 우리의 슬픈 역사가 낳은 세계 최고의 과학자, 그의 삶을 자세히 들여다봐야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디스멘털입니다. 모든 비극은 1895년 10월 7일에 시작됩니다. 그날 명성황후는 고종과 함께 일본군이 훈련시킨 훈련대를 해산하고 무장을 해제할 것을 명했는데 훈련대 대대장을 맡았던 우범선은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집안 대대로 물을 숭상해 무인의 길을 걸어왔고 자신 역시 조선의 특수부대라 불리던 별기군이 되었죠. 하지만 우범선은 조선이 생존하려면 명성황후가 사라져야 한다고 굳게 믿었고 이를 실행에 옮깁니다. 훈련대 해산 명령 다음 날인 10월 8일 새벽 5시 비극이 시작되죠. 야심한 어둠을 틈타 경복궁 담을 넘은 일본 자객들은 광화문을 열고 일행과 합류해 건천궁 내 오코루로 향했습니다. 궁궐 경비대 등 그들의 앞길을 막아선 모든 이들을 제거하고 마침내 아들의 눈앞에서 어미를 시해했습니다. 그리고는 녹산에 가져가 석유를 부어 불태운 후 그 재를 경회로에 뿌려 증거를 인멸했죠. 일국의 왕비를 시해하고 그 증거를 없애기 위해 시신을 불태운 이 사건을 우리는 을미사변이라 부릅니다. 을미년에 일어난 끔찍한 사건, 다른 말로 명성황후 시해 사건의 전말인데요. 그런데 이 사건에 가담한 것은 일본인뿐 아니라 조선인들도 있었는데 조선군 훈련대 우범선, 이두황, 이진호 등 3명의 대대장들과 전 군부협한 이주회 등입니다. 그중 우범선은 석유를 붓고 시신을 불태우는 과정에도 가담한 것으로 알려졌죠. 1년 뒤 아간파천으로 친일 세력이 약화되자 우범선은 일본으로 망명했는데 미혼 생활을 접고 일본인 부인을 얻었는데 그녀와 사이에서 태어난 아들이 바로 씨 없는 수박으로 유명한 우장춘 박사입니다. 안타까운 역사가 만든 세계 최고의 육종학자 우장춘이 그렇게 일본에서 태어났죠. 깊은 겨울을 앞두면 한국에서는 김장을 담습니다. 과거보다 많이 감소했다고 하지만 김치를 담그고 그것을 나누고 맛있게 먹는 것은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다 알고 있는 사실인데요. 연구에 따르면 1970년대 한국은 1인당 하루 평균 300에서 400g의 김치를 먹었다고 하며 같은 시기 1인당 양국 소비량이 하루에 450에서 520g인데 그중 쌀이 350g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김치는 한국인들에게 단순 반찬이 아니라 쌀 못지않은 주식인 겁니다. 그리고 이 따뜻한 나눔 문화를 가능하게 한 것은 우장춘 박사였습니다. 김치혁명 덕분이죠. 일국의 왕비를 시해한 친일파의 자식은 어쩌다 고국으로 돌아와 배추를 만들었을까요? 국모를 시해하고 나라를 팔아먹은 친일파 우범선이지만 사망 전 그는 자식 우장춘의 호적을 서울로 올렸습니다. 일본에서 태어난 우장춘은 조센징이라는 이유로 상당히 고달픈 성장기를 보낸 것으로 알려졌는데 극심한 빈곤은 물론 일본인들의 괄시와 학대 속에서 히로시마에서 초등학교와 중학교를 마치게 되죠. 그리고 1916년 조선청독부 주선으로 도쿄 제국대학 부속 농학실과에 입학했는데 졸업 때까지 그는 상당히 평범했습니다. 그가 유명세를 타기 시작한 것은 1935년 쓴 논문 덕분인데요.
1935년 박사학위 졸업 논문에서 그는 전혀 다른 종인 배추와 양배추를 교배하면 제3의 종 유채가 만들어진다는 사실을 증명해 영국 생물학자 찰스 다윈의 종의 기원이 오류임을 증명했죠. 쉽게 말하면 우장춘 박사 이전 과학자들은 19세기 다윈의 종의 기원을 토대로 생존에 유리한 변종이 자연 선택에 의해 생존을 이어가며 새로운 종으로 진화한다고 봤지만, 우장춘 박사는 여기에 종이 달라도 같은 속에 들어가는 식물을 교배하면 새로운 종을 만들어낼 수 있다는 종의 합성을 증명해냈습니다. 봄이 되면 제주도에서 활짝 꽃 피우는 유채도 우장춘 박사의 작품입니다. 그는 논문에서 십자화과 배추 속 식물들, 가령 꽃잎과 꽃받침이 내장이고 십자 모양으로 배열된 배추, 양배추, 겨자, 브로콜리, 케일 등인데, 우장춘은 배추와 양배추를 교배하면 유채가 태어난다는 점을 밝혔습니다. 동종교배가 아닌 이종교배를 통해 완전히 새로운 종이 만들어질 수 있음을 증명하면서 당시 육종학 분야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했죠. 이 덕분에 그는 찰스 다윈의 버금가는 유명인이 되었죠. 그런데 보통 우리는 우장춘 박사를 씨 없는 수박을 개발한 인물로 생각하지만 이는 잘못 알려진 정보입니다. 이를 개발한 것은 일본의 키하라 히토시입니다. 그렇다면 왜 우장춘 박사가 이를 만든 것으로 알려진 걸까요? 1950년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한국이 독립을 맞이한 1945년 일본 교토 소재 대형 종자회사의 연구 농장장이었던 그는 한국행을 심각하게 고민 중이었습니다. 당시 한국에서는 우박사 귀국운동이 벌어졌는데 일본 정부는 세계적인 육종학자를 보낼 수 없다며 완강히 버텼죠. 이에 그는 조선인 강제 수용소로 스스로 들어갔습니다. 나라는 해방됐지만 종자를 일본에 전적으로 의지하던 한국 농업이 무너지기 일보 직전이었고, 아버지는 그러지 않았으나 그는 조국에 돌아가 조국 발전의 미랄이 되고 싶었죠. 친일파라는 꼬리표가 붙어 있었으나 그래도 가고 싶었습니다. 한국 또한 그가 필요했기 때문에 일본 고위공무원 5년치 연봉에 해당하는 100만엔을 이적비 명목으로 보내줬는데, 그는 그 돈을 가족들의 생계가 아니라 한국에 가져갈 우량종자 구입에 다 써버렸죠. 그렇게 간신히 한국 송환선을 타고 한국으로 돌아온 그는 이 나라에 뼈를 묻을 것을 약속합니다 라는 굳은 약속을 했고, 이는 결과적으로 지켜졌습니다. 그가 씨 없는 수박으로 알려진 것은 의도적인 프레임이었습니다. 한국에 도착한 그는 우선 농업정책가 및 일반인들에게 종자산업의 중요성을 홍보해야 할 필요성을 느꼈는데, 신품종에 대한 의심을 불식시키려면 특별한 기적이 필요했죠. 그래서 일본 교토대학 명예교수 키하라 히토시 박사가 개발한 씨 없는 수박을 가져와 가르친 겁니다. 당시 그 깊은 뜻을 알리 없는 언론사 기자들이 우장춘 박사가 씨 없는 수박을 만들었다는 사실을 크게 부각시키면서 우 박사는 세계 최초로 씨 없는 수박을 만든 사람으로 기억되게 됐습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우 박사가 씨 없는 수박을 직접 개발하지는 않았지만, 이를 개발한 키하라 히토시 박사는 우 박사의 졸업 논문에서 제기된 종의 합성으로 개발했고, 그 역시 이를 직접 증언하기도 했습니다. 우 박사의 1935년 박사학위 청구 논문 배추 속 식물에 관한 개념 분석은 전 세계 과학계를 발칵 뒤집었습니다. 해당 논문에서 우 박사는 배추와 양배추 등 동일한 속에 포함되는 식물을 교배하면 새로운 식물을 만들 수 있다는 점을 증명하면서 서로 다른 식물을 교잡해 만든 새로운 식물에게 우장춘 삼각형이라는 이름을 붙였습니다. 배추와 양배추를 교잡해 유채를 만들고 흑겨자와 배추를 교잡해 갓을 만들 수 있는데, 이를 그림으로 표시하면 삼각형이 되니까요. 그래서 그의 박사학위 논문이 발표되자 찰스 다윈의 진화론을 수정해야 하는 엄청난 파장을 불러왔죠. 그의 종의 합성 이론은 찰스 다윈의 종의 기원을 뛰어넘는 성과로 보기 때문에 전 세계 모든 육종 교과서가 인용하고 있고, 육종학자 한상기 박사의 증언에 의하면 영국 케임브리지 대학교에서는 한때 졸업식 우수상 수상자들에게 그의 논문을 함께 수여했다고 하죠. 한국으로 돌아온 1년 뒤 한국전쟁으로 다시 그는 일본으로 갔습니다. 딸의 결혼식이 있었는데 많은 이들이 우장춘은 돌아오지 않을 것이라 예상했으나 예상은 빗나갔습니다. 결혼식을 마치고 아무 일 없었다는 듯 다시 돌아와 연구에 매진했죠. 그가 가장 집중한 것은 채소였습니다. 그는 식량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반드시 채소, 특히 김치의 재료가 되는 배추와 무종자의 확보가 우선이라 생각했습니다. 당시 한국은 대부분의 채소 종자를 일본으로부터 비싼 값에 수입하고 있어 어떻게든 스스로 종자를 개발해 보급하고자 노력했습니다. 그렇게 1952년 진도에서 배추와 무종자 밭을 만들고, 제주도에서는 귤 재배를 시작했으며 강원도에서는 감자를 재배했습니다. 그리고 1954년 진도에서는 본격적으로 배추와 무종자가 생산되기 시작했죠. 우 박사는 조선의 전통 배추든 중국에서 전래된 호배추든 일본에서 수입한 배추든 전부 김치에 적당하지 않다고 결론지었습니다.
이에 모든 노하우와 기술력을 집약해 병충해에 강하고 한국인 입맛에 맞는 배추 품종을 개발했는데 바로 원일 1호입니다. 우리 재래종과 중국 배추를 교배해 포기가 크고 속이 꽉 찬 배추를 개발해 배추의 국내 자급자족에 토대를 놨죠. 그 외에도 무, 감자, 양파, 참외, 애호박 등등 한국인 식탁의 필수 채소 종자를 개발하는 등 한국 전쟁 후 식량난 해결에 크게 기여했는데요. 사실 그가 한국 육종업에 미친 영향은 상당합니다. 그의 손에서 태어난 배추, 무, 감자 등등 작물뿐 아니라 우리나라에서 종자 산업이 태동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했죠. 먼발치에서 그를 보며 꿈을 키운 수많은 젊은이들이 지금은 전 세계 기아 문제 해결에 앞서고 있습니다. 하지만 종자 연구에 무리할 정도로 투신한 탓에 한국에 온 지 10년도 지나지 않아 그는 12지장 궤양 판정을 받아 국립의료원에 입원했습니다. 3번의 수술을 받았지만 좀처럼 몸은 회복되지 않았고 결국 입원 2개월 만에 타계했습니다. 1959년 8월 10일 향년 61세를 일기로 사망했죠. 죽음을 앞뒀으면서도 그는 링거줄에 비닐봉투를 달고 그 안에서 실험 중이던 별을 돌본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타계 3일 전 우리 정부는 그에게 감사의 의미로 문화포장을 수여하고 기념메달을 걸어줬는데 우 박사는 조국이 나를 인정했다며 하염없는 눈물을 흘렸다고 하죠. 한편 한국에 올 당시 일본에는 그의 어머니, 아내 그리고 6명의 자녀를 두고 있었습니다. 가족들의 생계가 걱정되지 않은 것은 아니지만 한국에 돌아온 후부터 생을 마감할 때까지 가족들과 평생 떨어져서 살았습니다. 그의 아버지가 친일파에 을미사변에 가담한 죄로 그 역시 태어날 때부터 친일파의 아들이라는 무거운 짐을 안고 태어났고 한국에서도 늘 우범선의 아들 또는 친일파 후손이라는 꼬리표가 늘 붙어 다녔죠. 다만 그는 아버지의 조국 한국을 위해 자신의 몸과 능력을 바쳐 식량 자급자족에 몸바쳤고 한국으로 돌아와서는 이 나라를 위해 뼈를 묻겠다는 그 약속도 지켰습니다. 때때로 우리는 현재 우리가 누리는 것을 너무 당연하다고 생각하곤 합니다. 오늘 영상을 계기로 한 번쯤은 잘 익은 김치를 먹을 때 세계적인 육종학자의 헌신을 떠올려보는 건 어떨까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디시멘터리에서는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제 채널에서 다뤘으면 좋겠는 뉴스 또는 널리 알려졌으면 하는 영상은 디시멘터리 네이버.com으로 보내주시면 소중히 제작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